남들은 모르는 세무에 대한 모든 것. 남텍스TV 김영준. 홍유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텍스TV의 김영준입니다. 또 인사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래는 대표님이 계셨었는데, 대표 세무사님이 계셨었는데 오늘 잠깐 부재로 인해서 저희 둘만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설립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법인의 설립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법인의 기간, 즉 임원과 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뭐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 임원은 몇 명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주주의 구성은 몇 명이어야 되는지, 한 명이면 되는지 아니면 다수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세금적인 측면이 어떤 책임이 있어야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사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사는 이제 우리가 등기 이사가 있고 미등기 이사가 있는데, 등기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고요. 그리고 상시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내 이사, 사외 이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명이라도 무방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1명이라도 무방하기 때문에 거의 다 요즘에 실무적으로 보면은 자본금 10억 이상이 넘어가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비상장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네.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에 말고 우리가 또 감사도 있는데, 혹시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홍 사무사님께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감사나 감사위원회 둘 중 하나를 이제 택일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 이제 선택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아예 감사를 두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소규모 법인을 이제 설립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굳이 두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감사가 보통 언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죠? 보통은? 감사는 보통 이제 이사분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지를 이제 감사를 하시게 되고, 또는 이제 회계 장부 같은 거를 이제 적절하게 작성이 됐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역할을 주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를 하면은 보통 감사분들은 사실은 명목상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죠. 네. 등기사항에 감사가 있으니까 적어야 되나 하고 이제 한 명을 이제 임명을 하시죠, 보통은.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사임을 시켜 10억 미만의 회사들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들은 뭐 송세무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감사가 꼭 필요한 기관은 아니라서, 네. 저희가 설립 등기할 때 선임하셨다가 나중에 사임시키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 감사분들이 딱 중요하게 되는 시기가 있긴 있잖아요. 그죠. 경영권 분쟁이라던가 이사진과 주주 간의 어떤 불화로 인한 대립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감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긴 하는데, 보통 1인 주주이신 회사인 경우는 거의 그런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두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경영진과 주주가 거의 동일시되기 때문에.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임명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임명은 어떻게 되죠? 임명이요? 이사와 감사의 그 임명 방법이 좀 달라요. 보통 이제 둘 다 이제 주주총회 결의로 이제 이사랑 감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이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이제 선임을 하시는데, 감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좀 임명하는 좀 제한을 좀 두고 있어요. 의결권 행사에 이제 제한을 두고 제한을 있는 두고 거죠. 있죠. 네. 맞아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이제 초과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이제 한 10%의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감사를 선임할 때는 3%까지만 의결권을 그렇죠.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7%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효력이 아예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가 아무래도 좀 지금은 비상장 주식회사에서는 유명무실하지만 그래도 그 역할이 사실은 되게
막대한 그죠? 역할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결권 행사할 때는 좀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와 감사는 무제한적으로 무기한으로 하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사와 감사 임기는 약 한 3년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3년 정도고, 우리가 결의를 할 때는 해임이나 이제 중임도 이제 결의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보통 결의,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네. 보통 결의를 통해서 중임을 하거나 선임, 중임, 해임, 해임은 특별 결의였나요? 특별 결의요. 네. 특별 결의였고, 선임과 중임의 경우에는 보통 결의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의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네, 출석한 주재 의결권 수의 2분의 1 이상이고 또 발행 주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시면 이제 그 이상의 이제 의결권이 이제 동의를 하면 이제 의결안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좀 어렵죠. 좀 헷갈리네. 저는 솔직히 이거 할 때마다 많이 헷갈려요. 이거 저도 헷갈려요. 항상 이거는 손으로 쓰면서 해봐야 돼요. 네. 그죠? 어려워가지고 표 그리면서. 네, 표 그리면서 한번 이게 또 회사마다 주주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 의결권 수도 다르고, 그래서 한 번씩 이게 우리가 절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도와드릴 때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좀 임기가 있는데 좀 갑자기 주주총회에서 갑자기 해임을 해요. 그러면 이사 입장에서는 계약도 이제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해임되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이없을 수가 네, 있죠. 이사 감사이신 분들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좀 가능하신다는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네. 해임이 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요, 혹시? 네, 몇 가지 좀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요. 법령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등 좀 이렇게 몇 가지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제 해임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사분들은 특히나 좀 우리가 등기나 미등기 이사로 아까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떨 때는 근로자성을 띠고 어떨 때는 등기이사처럼 임원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도요? 네, 이사도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미등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원에 대한 어떤 계약서라던가 그런 게 없으면은 근로자성을 띠기 위해서 우리가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 받으실 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사는 민법상 위임 관계라서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계약서 없이 만약에 좀 두리뭉실하게 진행이 되면은 그분이 나중에 뭐 해임을 받는다거나 뭐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퇴직하셨을 경우. 만약에 그 사이가 안 좋으시면 진짜 노동부로 쫓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도 생기시기 때문에, 뭐 사내에 혹시 미등기 이사신데 뭐 계약서나 이런 게 혹시 구비가 안 돼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시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로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거는 꼭 주의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임, 중임, 해임을 할 때는 우리가 등기 사항이라서 네. 변경 등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3년 지나시면 무조건 변경 등기 맞아요. 하셔야죠. 근데 만약에 변경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법인에서? 그럴 경우 이제 상법상 과태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셔서 이제 절차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주총회 이렇게 절차를 이제 조건을 이제 충족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좀 등기를 안 하신 경우, 그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세요. 그러면 이제 절차 꼭 따라주시고, 별로 어려운 절차도 아니시니까 따라주시고 등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셀프 등기도 많이 하시고, 그죠. 실제로 저는 주위에 셀프 등기를 하시는 이제 법인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데는 처음에 설립하실 때 법무사님께서 이제 좀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때쯤 되면 연락이 와서 중임이나 뭐 선임 등기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많이 놓치셔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법원에 이제 과태료 고지를 받고 나서야 과태료 내시고, 그리고 이제
선임이나 중임 등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 기간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시는 게 3년? 우리가 3년이었죠? 네, 3년. 임기 3년? 그거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